자, 4월 24일이고요. 파이썬 이제 9단원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게 그 온라인상에 있는 콘텐츠 수집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오픈 API라고 하는 주제를 주로 봤어요. 이 오픈 API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그냥 퍼가세요라고 하는 거를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 형식이 제이슨 형식으로 됐었고요. 이거는 이제 파이썬의 딕셔너리로 그 호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집한 컨텐츠를 다루는 게 비교적 수월했지만 컨텐츠를 가져올 때 인증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 이제 진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제이슨 형식이 아니라 일반 웹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냥 이렇게 아무 웹사이트나 들어가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그 웹툰 목록을 쭉 수집하고 싶다. 뭐 이렇게 웹페이지에 컨텐츠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실제 웹페이지에서 컨텐츠를 바로 가져와야 돼요. 만약에 단 한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내가 수집을 했다. 이 월요 웹툰에 대한 컨텐츠만 수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 스크랩한다 그러죠. 스크래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여기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매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메뉴들을 타고 다니면서 페이지를 일일이 수집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크롤링이라고 합니다. 파이썬을 이제 실무에서 활용하시는 용도로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기술 중에 하나가 웹사이트 크롤링 기술이에요. 왜냐면 시장조사 같은 거 할 때 되게 좋거든요. 자, 근데 이 웹사이트 크롤링 같은 경우는요, 되게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웹사이트 크롤링은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크롤링이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굉장히 그 조심하셔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거를 내가 진짜 그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목적으로 크롤링을 하시면은 진짜로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요. 크롤링한 컨텐츠를 이제 내부적인 목적으로 쓰신다거나 아니면은 기타 그 밖에 연구의 목적으로 쓰셔야지 진짜 어디 게시할 목적으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웹페이지 컨텐츠를 가져올 때 이거를 뭐 제이슨 형식으로 가져올 수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저번에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봤었는데 그때 그 객체가 갖고 왔었던 내용이 이렇게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소스 코드를 가져왔거든요. 이 소스 코드를 가져와서 이제 여기에서 컨텐츠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언어를 이제 HTML이라고 하고요. HTML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를 추출하는 거. 이 텍스트를 추출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패키지가 BS4라고 하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BS4 패키지를 사용해서 온라인에 있는 컨텐츠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실습하시기 전에 명령 프롬프트 여셔서 pip install 뭐 설치가 돼 있을 수
설치가 되어 있다면 업그레이드 뷰티풀소 4라고 하는 패키지를 까셔야 돼요. 이 뷰티풀소 4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그 뷰티풀 솝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있습니다. 얘를 쓰는 거예요. 자, 설치는 뷰티풀소 4라고 하는데 참조할 때는 BS4라고 합니다. 명령 프롬프트 열고 pip 인스톨 빼기 조개 업그레이드 뷰티풀 솝. 만약에 맥을 쓰시는 분은 PIP가 아니고 PIP3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하면 되고요. 저는 기존에 설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가 돼 있었던 14.11.2를 삭제하고 그냥 똑같은 버전 업그레이드 됐네요. 4.11.2를 삭제하고 4.12.2로 재설치했다라고 좀 메시지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시면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재가동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도 재가동을 할게요. 반드시 재가동을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닌데 재가동을 안 하면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모듈을 참조를 할게요. 일단 1교시는 좀 간단하게 이제 하나만 해서 좀 짧게 운영하고요. 2교시를 좀 롱텀으로 가져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개체를 가져왔고요. 실제 존재하는 웹페이지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썼었던 것처럼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멀쩡한 웹브라우저다 라고 해당 사이트에 좀 소개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컨텐츠를 안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 버전 정보 문자를 다시 한번 넣습니다. 요 문자 값 지난 시간에 제가 단톡방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실습하실 때 또 필요하실 테니까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자, 브라우저 버전 정보를 의미하는 유저 에이전트라는 문자열 값 올려드렸습니다. 이 문자열 값은 저번 시간에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 웹브라우저에서 메뉴 밑에 도구 더보기 밑에 개발자 도구라는 거 여시면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새로 고침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오는 항목 중에 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제일 밑에 스크롤 내리시면은 헤더라는 공간에 유저 에이전트라는 값이 있어요. 이 값을 복사해 온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크롬 브라우저의 버전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만드는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똑같이 헤더라는 곳에 포함시키게끔 하면은 이제부터 우리의 이 파이썬 크롤러를 해당 웹사이트는 웹브라우저로 인식을 할 겁니다. 자, 접속 객체 만들고요. 이 접속 객체의 헤더 정보를 업데이트, 갱신합니다. 리퍼러라고 하는 값은 이전에 머물렀던 페이지라고 그랬죠. 이전에 머물렀던 페이지를 빈 문자열로 지정하면은 브라우저에 직접 주소 입력해서 접속한 거라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유저 에이전트라는 값으로 이 버전 정보를 명시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가져오고 접속 객체도 만들고요. 자, 오늘 이제 컨텐츠를 가져올 연습할 사이트는요. 전에 수강생분이 이 사이트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셔갖고 그때 만들어놨던 건데 숙명여대 페이지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심플한 예제이기 때문에 숙명여대 사이트에서 이 총장님의 인사말, 당연히 제가 졸업한 학교는 아닐 겁니다. 여기서 이 인사말 텍스트를 좀 취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숙명여대 요
총장님 인사말 페이지 주소를 컨텐츠 수집 주소로 지정을 했어요. 이 주소도 단톡방에 일단 올려놓을게요. 자, 주소값 변수 만들고 session.get해서 가져옵니다. 접속을 해서 가져왔죠? 에러 없은 거 확인했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코드는요, 인코딩 지정하고 이 텍스트를 바로 취했어요. 그때는 JSON 형식이었으니까 딕셔너리로 바꿀 수 있었는데, 자, 벌써 사이즈 초과됐다고 떴죠? 사이즈가 초과됐다라고 떴을 때는 옆에 있는 요 링크 클릭하시면 새 창을 통해서 전체 전문이 나옵니다. 되게 길다란 코드가 나오는데, 이 코드가 이 웹페이지에서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페이지 소스 보기 해서 나오는 것과 일치해요. 여기는 중간에 빈줄이 되게 많네요. 자, 이렇게 나오는 코드예요. 자, 얘를 출력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이 웹페이지 코드 전문을 뷰티풀 소비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전달해서 객체를 반환받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 전체 코드가 객체화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뽑아내야 되는데요. 여기부터 중요해요. 웹사이트 크롤링은 이제부터가 핵심이에요. 자, 크롬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를 여세요. 단축키로 여실 때는 F12입니다. 열려요. 자, 이걸 이렇게 열어놓으신 상태에서 여기 밑에 있는 아이콘 중에 이 첫 번째 아이콘을 누르세요. 이 개발자 도구가 항상 아래쪽에 뜨진 않아요. 이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점점점 버튼 누르면은 위치를 이렇게 바꿔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치에 대해서는 뭐 저마다 다를 수가 좀 있습니다. 어쨌거는 이 첫 번째 요 아이콘을 클릭을 하세요. 자, 얘를 누른 상태에서 컨텐츠를 가져오기 원하는 부분을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턱 하고 찍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코드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 여기서 이제 코드를 이제 그 코드 나오는 데서 왔다 갔다 하다 보시면은 좀 더 디테일한 선택이 돼요. 자, 이렇게 선택이 가능해지죠.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지정하기 위한 형식 문자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이 형식 문자를 CSS 선택자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에 이런 코드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웹페이지의 코드를요. 웹페이지 코드를 HTML이라고 불러요. 이 HTML은요, 태그라고 하는 단위로 구성이 돼요. 이 태그의 형식은 괄호를 열고요, 태그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성 이퀄 값, 이런 식으로 속성들이 나열이 되고요. 마지막에 태그 이름을 명시해서 슬러시로 종료를 합니다. 이 사이에 또 다른 태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HTML 태그는 시작과 끝이 짝이 맞는다 라는 규칙만 지킨다라고 하면은 작성자가 얼마든지 구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추출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는 ID 속성입니다. 만약에 ID 속성이 없다면 클래스 속성입니다. 클래스 속성도 없다면 태그 이름입니다. 왜냐면 ID 속성 값은 그 페이지 안에서 고유한 영역을 뜻해요. 고유 영역이 없다면은 클래스 속성을 취하는데 클래스는 여러 가지 비슷한 영역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기반으로 갖고 오면은 그 중에서 또 골라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ID 속성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도 없으면 태그 이름인데 사실 태그 이름으로만 접근하면은 되게 힘들어요. 자, 오늘 가져올 거는 여기서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요 영역 안에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텍스트들이 지금 파란색으로 선택돼 있죠. 그러니까 요 범주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올 건데 이 범주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올 건데 지금 보면은 클래스 속성으로 돼 있단 말이죠. 정 방법이 없으면은 클래스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기왕이면은 한 두세 단계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이디가 나올 때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아이디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얘가 좀 더 가깝죠. 자, 그럼 요 아이디 속성 안에 클래스 속성이 있고 그 안에 클래스가 두 개가 있네요. 요 안에 두 개가 있죠. 그럼 필요한 것만 추려본다면 요 아이디가 있고요. 이 안에 그리팅 랩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안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리팅 컨텐츠가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겁니다. 그 안에 p 태그 영역으로 텍스트들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팅 컨텐츠 안에 p 태그가 여기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그리팅 텍스트 안에 p 태그로 본문들이 들어있네요. 그럼 두 개로 나눠서 가져와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자 하는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값을 만드셔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을 합니다. 자, 먼저 이 id 값 안에 그리팅 랩 안에 그리팅 컨텐츠 그 안에 일단 p 태그 이 단계를 한 칸씩 한 칸씩 타고 들어가는 거를 괄호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코드 보시면은 뷰티풀 속객체를 만든 후에요. id 값에 접근할 때는 샵을 붙입니다. 샵 메뉴 1062 언더바 obj 31377 이게 의미하는 게 여기에요. 이 영역에 바로 한 칸 들어가서 클래스 그리팅 랩 클래스 속성에 접근할 땐 값 앞에 점을 붙입니다. 얘가 id고 얘가 클래스예요. 자, 그리팅 랩 안에 거기서 또 한 칸 들어가면은 두 개가 있죠. 이미지는 버리고 그리팅 컨텐츠 안에
거기서 바로 한 칸 들어갔을 때 P는 지금 3개네요. 자, 이 구조에 부합하는 것을 아까 소비라고 하는 게 페이지 HTML 태그 전체를 객체화한 거였죠. 그 태그에서 이 구조를 충족하는 거를 셀렉트, 가져옵니다. 만약에 가져온 결과가 없으면은 에러가 났으니까 에러를 발생시키면 되는데 이 if문을 건너뛴다면은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하나, 둘, 셋, 이 부분의 코드를 가져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 위에서 명시한 이 조건을 충족하는 영역이 지금 이 P 3개잖아요. 이 3개를 리스트로 가져옵니다. 그럼 이제 이 리스트를 갖고 내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상황에 맞게 구현하셔야 되는데 리스트 원소가 0번째, 1번째, 2번째인데 0번째 거 빼고 1, 2번째는 필요가 없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일단 그냥 0번째 바로 접근했어요. 텍스트를 뽑아올 때는 그냥 텍스트라는 프로퍼티 쓰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따옴표가 있는데 이 따옴표가 콧 따옴표가 아니고 프로그램에서 아니 그 오피스 같은 데서 쓰는 특수 문자예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그냥 텍스트만 추려 볼게요. 얘를 이렇게 텍스트로 딱 추려서 가져오면은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요 따옴표가 필요가 없겠다 싶으시면 얘를 하나 복사해서 리플레이스에서 이 따옴표 모양을 빈 문자열로 바꿔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면은 불필요한 특수 문자도 이제 제거하고 가져오겠죠. 이게 하나가 더 있네요. 여는 거랑 닫는 게 또 있네요. 또 리플레이스 한번 더 걸어요. 그래서 얘도 바꿔라 라고 이렇게 내주면은 따옴표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를 추출합니다. 한 번 더 갈게요. 속점 셀렉트 하면서 자, 아까처럼 여기 id 값 안에 랩 안에 그리팅 컨텐츠 안에 이번에는 아까는 P에서 요것만 가져왔잖아요. 텍스트만. 그리팅 컨텐츠 안에 그리팅 텍스트 안에 P 둘, 셋 좀 바꾸고 넷 이렇게 해서 텍스트들이 잔뜩 있네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가져와요. id 값 안에 클래스 값 2개 밑에 그리팅 텍스트 밑에 P 라고 해서 또 가져와 봅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가져오는지를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거를 여러 번 바꿔가면서 계속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정형화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웹사이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수십 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거 미리 만들어둔 예제라서 한 번에 들어간 거지 실제로 작업할 땐 여러 번 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가져왔어요. 자, 이 중에 0번째 항목이 이 사이트에서 보니까 서브 타이틀이네요. 그래서 0번째 항목만 취해서 거기서 또 특수문자 따옴표 제거해서 서브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태그에서 0번째 항목만 취한 거죠. 자, 그럼 이제 1번째 항목부터 여기 끝에 거랑 감사합니다까지는 뭐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총장 이름이랑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것만 취해 볼게요. 1번째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전까지 요 리스트를 슬라이싱 하겠습니다. 슬라이싱해서 반복은 쳐요. 그럼 프린트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본문을 갖고 있는 항목들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서 우리는 텍스트만 필요한 거니까 아이템의 텍스트 그리고 줄바꿈을 2개 정도 넣어서 문자열에 계속 병합을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문자열이 구성되겠죠? 줄바꿈이 하나밖에 필요 없다 싶으시면은 하나로 넣으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제목과 서브 타이틀 내용이 준비가 됐어요.
저는 줄바꿈 2개씩 넣을게요. 자, 그럼 이거를 총장님 인사말이란 텍스트에다가 쓰기 모드로 해서 오픈 함수로 해서 파일 객체 만들고요. 제목 작성하고 서브 타이틀 작성하고 내용 작성해서 하나의 파일로 기록합니다. 그럼 이제 이 페이지가 가동되고 이 코드가 다 동작을 마치고 나면은 총장님 인사말이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웹페이지에 있는 콘텐츠를 텍스트로 뽑아올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한 개 페이지를 먼저 연습을 하고 조금 숙달되면 여러 개 페이지를 동시에 하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혹시 몰라서 예제를 4개 준비했는데 오늘 보니까 하루에 한 교시에 1개 정도씩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자, 일단 요거 먼저 실습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7시 반이니까 7시 50분까지 20분간 진행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8시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까 그 학교 사이트에서 수집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수집 난이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사실 이 사이트가 수집하기에 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컨텐츠도 되게 정형화가 잘 돼 있고, 그래서 이 사이트를 이제 타겟으로 잡은 것도 물론 그 수강생분이 요청하신 이유도 있지만은 한번 보고 나서 이거 예제하기 되게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 페이지는 이제 각각의 그 문과대학 안에 있는 각 학부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상세 보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학과의 상세 설명이 나오고요. 학과 소개를 누르면은 학과 소개 페이지 컨텐츠가 이렇게 PDF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그 사이트 학교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거니까 얘는 이제 빼고요. 다른 사이트로 연결이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이 한국어 문학부, 역사문학과, 이렇게 각각의 학과별로 그 내용을 좀 수집을 해볼게요. 자, 필요한 모듈 또 참조했고요. 그 다음에 그 판다스라고 하는 모듈, 지난 시간에 한번 처음으로 소개해 드렸었죠. 엑셀 파일 생성할 때 그 월등히 편한 기능을 제공하는 패키지다라고 해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판다스 패키지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수집한 학과 정보를 이제 하나의 엑셀 파일로 저장을 시킬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텐츠 필요한 거 모듈 임포트 하고요. 접속 객체 만들고 전 페이지 지정하고 브라우저 버전 정보, 이번엔 그냥 여기 직접 넣습니다. 변수를 안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학부 페이지 이거를 가져왔어요. 네, 주소 단톡방에 또 올렸습니다. 자, 주소 준비하고 세션.get에서 가져오고 에러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코드를 뷰티풀 속객체로 만드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동일해요.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서 페이지 코드를 싹 가져왔습니다. 웹사이트 크롤링 할 때 URL을 지정하면은 정작 그 URL 코드 가져오는 부분은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 가져온 코드를 어떻게 해서 원하는 내용을 뽑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코드가 이 뒤에는 좀 길어요. 길죠? 그래서 여기를 부분별로 좀 쪼개서 제시를 할 겁니다. 자, 코드 전체를 제가 따로 옮겨놨고요. 자, 다시 한번 브라우저에서 F12키를 누를게요. 자, 먼저 각 학과별로 상세 보기 버튼에 대해서 클릭했을 때 넘어갈 주소를 취할 거예요.
자, 요게 지금 박스 하나인데, 학부를 표시하는 박스 하나인데요. 콜리지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속성으로 되어 있죠. 비슷한 유형의 컨텐츠가 여러 개 있을 때는 클래스밖에 접근이 안 돼요. 왜냐하면 클래스는 복수 요소를 뜻하는 특성이거든요. 컬리지 리스트라고 해서 취하면은 이 각각의 학부별로 박스가 얻어지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점 컬리지 리스트라고 해서 가져옵니다. 자, 얘를 일단 출력해서 확인해 보면은 오타 났네요. 자, 리스트 하나, 한국어 문학부, 그 다음에 역사 문화학과, 프랑스 언어 문화학과 등등 이렇게 항목들이 취해지죠. 여기서 실제 이제 PDF 주소가 있고요. 상세 보기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 주소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할 거예요. 자, 이게 각각의 학부들에 대한 항목이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취해서 딕셔너리로 만들 거고요. 반복문 돌면서. 그리고 그 딕셔너리를 미리 준비한 빈 리스트에 넣을 겁니다. 자, 컬리지 리스트가 요 전체 항목들인데 요걸 갖고 반복하면은 아이템이 요거 하나죠. 여기에서 세부 항목을 또 취할 거예요. 학과 제목이 H5라고 돼 있죠? 태그 이름만 있네요. 아이템이 요거 하나일 때 H5를 놓고서 이제 셀렉트를 또 합니다. 이 아이템에서 셀렉트를 또 할 수 있어요. 솝점 셀렉트는 전체 소스 코드에서 원하는 부분을 취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부분을 뜯어낸 다음에 거기에서 셀렉트를 또 하면은 상세 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이템에서 컬리지 네임은 아이템.점 셀렉트 하고서 H5를 가져와요. 일단 이거 출력해 볼게요. 언제 어디서건 셀렉트 함수의 리턴 값은 리스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리스트 원소가 다 한 개씩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0번째 취할게요. 자, 그럼 리스트가 걷어지고 H5라고 하는 태그 단위가 떨어졌죠? 여기서 그럼 텍스트만 취할게요. 학과 이름만 취해졌습니다. 이거를 컬렉트 딕이라는 거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딕셔너리 키 한글로 주셔도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취한 정보를 넣을게요. 자, 중간 점검 계속 해야 되니까 여기서 프린트 컬리지 딕트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할게요. 반복문 하나에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프린트를 넣으면서 중간 결과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박스 하나가 지금 우리 반복문 안에서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상세 보기, 요게 클릭했을 때 이 학과 실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는 버튼이죠. 이 상세 보기에 대해서 또 취할게요. 클래스가 뷰라고 돼 있네요. 점 뷰. 요 단위 하나가 아이템인데 지금 우리 반복문 안에서 요거 단위 하나가 아이템이라는 이름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아이템에서 뷰라는 이름으로 다시 선택을 합니다. 자, 요 프린트는 주석으로 막을게요. 아이템.점 셀렉트에서 뷰를 또 취할게요. 얘를 또 중간에 출력을 해봐요. 자, 그럼 상세 보기에 대해서만 쭉 나오죠? 자, 전체가 다 리스트로 가려져 있으니까 0번째 것만 취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href라고 하는 속성 값을 가져와야 돼요. 이 속성 값은 attr스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view.attr스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출력을 해보면은 href는 이거고 클래스는 이거다. 속성들을 딕셔너리로 가져와요. 여기서 href만 취하면 이렇게 페이지 주소만 얻어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값만 변수에다 담겠습니다. print view url 이렇게 해서 변수에 담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온 페이지의 주소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원래 실제 페이지 주소를 복사해서 가져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체 페이지 주소는. 같은 사이트 안에서 이동할 때는 여기 앞에 부분을 생략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접속할 때는 이 전체 주소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 전체 주소의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온 주소는 전체 주소가 아니니까 검사에서 만약에 이 앞부분이 누락돼 있다라면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자, 문자열 변수에서 find라는 함수는 해당 값이 존재하는지를, 그 해당 문자열이 시작되는 위치를 반환하고 못 찾으면 -1을 줬었어요. 이 view url에서 주소 앞부분을 찾았을 때 -1 없다면 앞부분을 붙여서 다시 주소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전체 주소가 취해지죠. 상세 페이지의 주소를 얻어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반복문 아니고요. 그럼 이 각각의 주소를 또 session.get에서 가져옵니다. 이 주소를 다시 한번 session.get에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결과가 성공이라면 인코딩 설정에서 각각의 요 주소별로 가져온 내용을 다시 한번 섭객체로 만듭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자꾸 출력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페이지별로 이렇게 계속 가져오는 거죠. 자, 내용이 너무 길대요. 자, 페이지별로 이렇게 주소를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주소를 다 훑어온 거죠. 자, 얘는 주석으로 맞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들을 다 반복 돌면서 상세보기 페이지에 방문을 하는 거고요. 이 중에 하나를 대표 페이지로 삼아서 이제 여기에서 세부 정보들을 추출할 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페이지가 예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if문으로 그때그때 대응을 해줘야 돼요. 전화번호, 팩스번호, 위치, 이메일 이거를 취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자, 여기는 지금 어떠한 클래스도 없어요. 일단 뭐라도 클래스 같은 게 나올 때까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쭉 UL 있고 여기에서 위에 있는 게 컬리지 인포 데이터라는 게 있네요. 이 안에 UL이 있고 UL 안에 LI들이 있고요. LI 안에 DD라고 하는 게 항목이네요. 자, 그럼 이 페이지 섭을 통해서 같은 구조를 갖는 애들을 이제 취합니다.
자, 같은 구조를 갖는 콜리지 인포 데이터 UL, LI, DL, DD 이 구조를 취합니다.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뭔가 내용들이 이렇게 뽑아지죠? 자, 그럼 이제 이 항목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DD, 리스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들어있어요. 리스트 원소가 4개네요. 이거를 반복문 하면서 처리할 수도 있긴 해요. 자, 콜리지 인포 데이터가 각각의 리스트니까 이거를 다시 주석으로 맞고, 네, 콜리지 인포 데이터 수만큼 반복 돌면서 각각의 항목의 텍스트 뽑아서 공백 제거하고 출력해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원하는 알맹이들만 뽑아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원소가 많지 않으니까 얘네들을요 굳이 반복문 돌리지 마시고 그냥 하드코딩 하셔도 됩니다. 자, 컬리지 인포 데이터 0번째 텍스트 뽑아 스트립을 전화번호로 넣고 팩스 번호, 위치, 이메일 이렇게 각각 뽑아서 아까 맨 처음에 준비했었던 딕셔너리에 다시 추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콜리지 디트를 중간에 또 출력해 보면은 학과별로 이렇게 딕셔너리화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배울까요? 라고 하는 요 텍스트를 보면, 그 전에 학과 소개 텍스트 요거 있죠. 학과 소개. 자, 요 학과 소개 텍스트를 또 찍어보죠. 컬리지 텍스트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있는 P예요. 자, 그래서 점 컬리지 텍스트 안에 있는 P를 취해서 거기 0번째 텍스트의 스트링 셀렉트 함수의 결과값은 무조건 리스트예요. 그래서 원소가 한 개밖에 없더라도 리스트니까 0번째 항목을 취한 겁니다. 자, 그럼 뒤에 보면 이제 학과 소개 텍스트가 같이 들어가요. 학과 소개에서 텍스트 들어가 있죠. 자, 이번에는 무엇을 배울까요?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요. 자, MB30 여기도 MB30 여기도 MB30 다 똑같이 MB30이라는데 이제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얘네들 이제 한꺼번에 갖고 오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컬리지 디테일 안에서 P, P, P 여기 마지막에 있는 P까지 왜 MB30으로 안 했냐면 여기 마지막에 선배들의 선택은 이라고 돼 있는 데는 MB30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퀄리티 디테일 안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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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렇게 접근을 할게요. 점 퀄리티 디테일 안에 P를 가져옵니다. 노출 경우는 다시 주석으로 막을게요. 프린트 퀄리티 디테일.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학과의 내용들을 가져오잖아요. 자, 이렇게 쭉 가져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리스트가 끊겨 있죠. 리스트가 각각 원소가 4개씩이에요. 자,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각각의 항목들을 또 추립니다. 0번째 텍스트, 1번째 텍스트, 2번째 텍스트. 근데 이제 어떤 학과들 중에는 선배들의 선택은이라고 하는 마지막 항목이 없는 학과도 있었어요. 실제로 테스트 해봤더니. 그래서 전체 이 퀄리티 디테일의 길이가 3보다 크다면 세 번째 게 있다는 거니까 가져오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는 공란으로 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퀄리티 딕트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학과별로 반복 돌면서 이렇게 각 학과의 정보를 취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이 딕셔너리를 맨 처음에 준비했었던 학과 목록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시킵니다. 플레이즈가 자꾸 못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에 끝났을 때 학과 목록 리스트를 출력해보면 학과들을 쭉 반복해서 접근하면서 전체 딕셔너리를 가져와요. 그럼 이제 이거를 마지막에 엑셀로 저장을 딱 하면 숙명여대 학부 하나의 모든 학과 정보를 엑셀로 다 취했습니다. 자, 요거로 끝나면 좀 아쉬워요. 여기는 이제 반복문 돌면서 각각의 페이지를 방문하게 한 거고, 학과 소개라고 클릭했을 때 여기에 PDF 파일에 링크 주소가 들어 있었어요. 자, 얘네들은 지금 클래스가 인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반복문 돌고 있는 요 아이템 정보 하나에서 인포라는 이름을 클릭해서 PDF를 취하면은, 아까 먹은 것을 주석으로 맞고요. 프린트 PDF라고 하면은 이제 PDF 파일에 대한 링크 주소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 PDF 주소 있죠? 자, 그럼 요 A 클래스 인포에서 href 속성을 또 취하겠습니다. 그럼 PDF의 주소가 될 거예요. 자, 이거 출력했던 거 다시 주석으로 맞고, 이 PDF에서 href를 가져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다시 지난 시간에 이미지 다운로드 했던 거 session.get에서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받아온 내용을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일 때 s.pdf로 학과 이름 적용해서 바이너리 모드로 저장시키면 학과 목록 리스트를 엑셀로 저장함과 동시에 학과 속의 PDF 파일도 같이 수집이 될 겁니다. 파일들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하나 딱 클릭하면은 PDF 파일 이렇게 떨어집니다. 다 끝나면 이제 얘를 저장하면은 학과 리스트도 엑셀로 설정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학과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저장하고, 그리고 학과에 대한 그 첨부 파일들은 이렇게 다 다운받고요. 이거를 응용하게 되면은 쇼핑몰 상품 목록 페이지에서 상품들 정보를 수집해서 엑셀로 저장하고, 상품 상세 이미지들은 이미지 파일로 따로 저장하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잘못 건드리면은 좀 법적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일부러 거기에서 좀 그 자유로운 학교 사이트를 취한 건데요. 얼마든지 응용하시면 쇼핑몰 같은 데 긁어서 그 시장 조사 같은 거 하는데 응용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자, 이번 교실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지금 이 한 페이지만 놓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페이지가 이과대학,
공과대학, 생활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등등 이 학과뿐만 아니라 대학별로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럼 이 대학교 주소만 우리가 따로 좀 노가다를 해서 이 대학 주소들만 수집해서 이걸로 반복을 돌린다면 지금 이 코드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거 두 개를 블록을 합쳐요. 11번 예제입니다. 자, 필요한 모듈 참 10번 예제가 이제 완성이 되면 11강인데 22강이라고 잘못 적었네요. 10번 예제가 완성이 되면은 그거를 그대로 재사용을 하시되 이 첫 번째 접속해서 가져오는 블록과 이 블록의 코드를 합치세요. 합치고 나서 이 숙명여대 사이트 홈페이지를 잘 주소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분석을 해봤더니 비슷하게 생긴 모양들은 URL의 패턴이 있습니다. 전체 주소에서 요 번호 값들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주소를 넣으면서 여기만 내가 %D 뭐 이런 식으로 치환 문자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 숫자 값만 바꿔가면서 모든 대학의 주소를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학들의 주소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조사를 해서 배열로 만들어 놨어요. 전체 학과 목록을 이 모든 페이지로부터 수집해서 가져오려고 배열을 맨 위로 뺐고요. 이 C 리스트만큼 반복 돌면서 URL을 이 자리에다 계속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존의 코드는 이 밑에 전부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전부 똑같이 넣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상세 내용이 세 개가 있는 학과도 있고, 두 개만 있는 학과도 있고, 한 개만 있는 학과도 있고, 한 개도 없는 학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if문으로 전부 이렇게 길이에 따라서 내용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수정을 한 거예요. 전체를 반복문으로 감쌌고요. 그래서 반복문으로 감싸면서 들여쓰기가 한 수준 들어간 건 있겠죠. 들여쓰기가 한 수준 들어간 건 있겠죠. 요것만 해주면 이제 숙명여대의 모든 학과 정보를 다 수집하는 크롤러가 완성이 됩니다. 학과 소개에 대한 PDF 파일도 모두 저장을 할 거고요. 계속 늘어나죠? 이런 게 크롤러입니다. 하나의 페이지를 샘플로 작업을 해서 비슷한 것들을 전부 취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주소가 하나 뭐가 좀 어긋났네요. PDF 주소가 뭐가 하나 지금 링크가 잘못 걸려 있나 봐요, 이거는. 자, 가져오려고 하는 주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PDF 주소가 아니네요, 이거는 보니까. 그럼 여기서도 주소를 한번 if문으로 감싸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테스트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그 사이에 코드가 좀 바뀌었나 봅니다. if pdf url.find .pdf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만 수집을 해라. 네, 이렇게 한 번 더 감싸줘야겠네요. 가져온 주소가
PDF 파일에 대한 URL이 맞는 경우만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은 이제 나머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실행이 다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에 축 엑셀로 저장하면은 이미 제가 좀 엑셀 파일을 열어놔서 그래요. 엑셀 파일 닫고 다시 할게요. 자, 저장하면 이제 수많은 PDF 파일들과 엑셀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실행하면은 숙명여대의 모든 학과에 대한 정보를 다 가져오는 게 됩니다. 51개 학과가 있네요. 자, 지금 여기는 실행하다가 여기 if문이 하나 지금 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요 세 번째 파일만 다시 한번 그 코드 변환해서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1번째 단원에 여기 if문 하나가 지금 수정된 게 좀 생겨서 if문 조건이 하나 수정된 게 생겨서 요 if문에 대해서만 파일 갱신해서 다시 보내드렸고요. 지금 요거는 그냥 임시로 쓰시고요. 전체 이 파이썬 AD 03번에서 요 부분을 갱신한 파일은 제가 실습하시는 사이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일단 11단원에 요 if문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임시로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롤링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크롤링은 제일 중요한 게 페이지의 구조를 분석하는 건데 이것만큼은 계속 노가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동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동화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코딩하면서 내가 자동화를 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코딩의 결과가 자동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과정은 노가다일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페이지를 대상으로 삼으시더라도 매번 그 페이지의 구조를 분석하는 처리만큼은 계속 수작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요거 실습해 보시면 됩니다. 10번 예제 완성하시면 11번 예제는 금방 갑니다. 여기 화면에 표시해 드리는 요 부분 코드만 10번 예제에서 조금 바뀌는 거니까 그거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9시까지 실습하시고요. 9시 10분에 다음 내용 이어서 할게요. 시간이 좀 부족할까요? 9시 15분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뵐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이제 네이버 웹툰 페이지를 수집을 할 건데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페이지 소스북에 있을 때 나오는 원본 코드와 실제 우리가 구조를 분석할 때 들어가는 코드가 다릅니다. 이런 류의 페이지는요, 동적 웹페이지라 그래서 웹페이지가 동작하면서 자기 코드를 스스로 생성해내는 경우예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리퀘스트 모듈을 통해서 가져오면은
이 내용밖에 못 가져와요. 자, 주소를 복사해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예제 코드를 아무거나 하나 수정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했었던 코드인데요. 여기에 주소를 네이버 웹툰으로 해서 실행을 해보면 딱 요만큼만 가져오고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뭐 우리가 추출할 텍스트 자체가 보이지를 않잖아요. 이건 이제 웹적인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웹페이지의 코드를 실시간으로 생성해내는 겁니다. 리퀘스트 모듈로 크롤링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동적 웹페이지 주소는 접근을 못해요. 그럴 때 이제 셀리니움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셀리니움은 웹브라우저 자체를 제어하는 거예요. 셀리니움과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연결하기 위해서 크롬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는데 파이썬이 이 크롬 드라이버를 내려받도록 하려고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라는 패키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와 셀리니움 두 가지를 조합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파이썬이 크롬 브라우저를 띄워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들을 열기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에 보이는 거를 가져오는 거죠. 리퀘스트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요. 자, 그래서 요 예제도 진행하실 때 이제 pip 명령으로 이렇게 그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저는 미리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라는 임포트 하고요. 셀리니움 안에 있는 웹 드라이버 얘가 이제 메인이에요. 근데 이제 얘를 통해서 셀리니움 드라이버.support.ui 하면서 웹 드라이버 웨이트이라고 하면은 웹 브라우저가 그 웹페이지 로딩을 완료할 때까지 최대 n초 동안 대기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프로그램의 진행 속도와 웹 브라우저가 컨텐츠를 로딩하는 속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브라우저가 웹페이지를 로딩하기도 전에 프로그램이 진행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는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하는 부분을 추출할 수 있는 방식을 지정하는 객체입니다. 리퀘스트가 아니고 이 셀레니움을 통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띄우고요. 크롬 브라우저로 하여금 화면에 보이는 모양을 뷰티풀 솝으로 추출하는 겁니다. 자,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썬 프로그램이 지정된 시간 동안 렉을 거는 기능이에요. 판다스 마찬가지로 필요하고요. 자, 얘네들을 이제 임포트를 할게요. 임포트 했고요. 크롬 드라이버 오토 인스톨러 인스톨이라고 하면은 파이썬 스스로 크롬 브라우저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웹 드라이버 크롬이라고 호출하면 리턴되는 객체가 크롬 드라이버를 띄워요. 그리고 크롬 드라이버가 준비될 때까지 최대 5초간 대기를 시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면은 크롬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뜹니다. 자, 지금 반대쪽 화면에 떴어요. 자, 여기 지금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이 됐고요. 여기 브라우저 상단에 보면은 자동화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고 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뜨죠. 자, 이제 이 브라우저를 한 켠에 띄워놓고 자, 이렇게 한 켠에 띄워놓고 코드를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별도로 브라우저 하나 띄웠어요. 네이버 웹툰에 다시 접근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페이지 주소를 보면은 월요 웹툰, 수요 웹툰, 뭐 메일 플러스. 자,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이버 웹툰이 실행되면서 이렇게 물음표가 있으면은 그 뒤로는 변수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페이지는 하나의 페이지에서 변수값만 바꿔가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변수값만 바꿔주면은 우리가 일주일간의 웹툰 목록을 모두 접근할 수 있어요. 또 URL을 여기까지는 고정값으로 두고 뒤에 들어가는 변수값만 치환 문자로 바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메일 플러스 이렇게 리스트를 준비하고요. 네이버 웹툰의 주소 형식을 치환 문자를 적용할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반복문 또 돌릴 건데요. 얘도 코드가 길죠. 자, 엑셀로 저장하는 거는 다른 블록으로 잠깐 빼놓고요. 이 코드들도 제가 임시로 다른 데다 붙여놓고 하나씩 실행을 할게요. 자, 수집된 웹툰의 목록을 담을 배열이고요. 요 파람스라고 준비한 리스트의 수만큼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프린트 p라고 하면은 저 리스트의 값들이 나오겠죠. 자, 이거를 요 값들을 미리 준비한 URL 값에다가 치환을 시킵니다. 그럼 접근할 주소가 다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아까 크롬 드라이버 띄워놨었죠? 이 크롬 드라이버한테 get이라는 함수에다가 URL을 주면은 이 크롬 브라우저가 해당 페이지들을 방문합니다. 반복문 돌면서 1초 동안 대기시킨 거예요. 그러면 해당 페이지에 접근하고 1초 기다렸다 또 다른 페이지로 옮겨갈 겁니다. 실행해 볼게요. 월요, 화요일, 수요일 페이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방문하죠. 저는 지금 컴퓨터에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자, 파이썬으로 하여금 이렇게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파이썬이 크롬을 제어하고 크롬이 저 페이지에 접근하는 거죠. 자,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로 웹페이지에 방문을 시켰을 때 드라이버.페이지 소스라고 하면은 이 화면에 보이는 그대로의 코드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 리퀘스트가 접근하지 못하는 페이지에 대한 주소를 가져올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솝하면은 크롬 브라우저가 월요일부터 각각의 웹툰 페이지 주소를 싹 긁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웹툰이 표시되는 부분, 전체 메일 웹툰 여기만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코드를 이제 접근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파이썬이 띄우고 있는 거니까 별도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웹툰 하나를 찍었는데요. 전체 웹툰 목록을 다 가져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태그를 거슬러 올라가 봐요. 자, 요 아이템이란 단위가 웹툰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위에 딱 찍으면은 전체를 다 가져오죠. 자, 클래스로 컨텐트 리스트 언더바 두개 컨텐트 리스트 빼기 QOKXY래요. 코드값 되게 복잡하네요. 일단 요거를 가져와 볼게요. 월요일부터 반복 돌면서 웹툰이 표시되는 부분만 추출하겠습니다. 출력돼 보고요. 자, 그럼 li 태그로 이렇게 리스트로 지금 가져오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쭉 추출을 했으니까 이걸 추출했으니까 이제 이 리스트 원소 하나가 이 리스트 원소 하나가 이 웹툰 항목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웹툰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반복을 돌면은 각각의 웹툰 항목 하나씩을 뽑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프린트 W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웹툰 하나의 정보가 쭉 추출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웹툰 하나의 목록을 가져왔어요. 여기 li의 아이템 안에 a의 포스터 링크라고 해서 a 태그 있고, 요 밑에 보면 요게 지금 포스터 그림이 주소인 것 같네요. 포스터 그림 주소. 그 안에 또 보면은 웹툰 제목, 그리고 여기 작가, 여기는 안에 들어가 보면은 평점 이렇게 있죠. 자, 먼저 포스터를 가져와 볼게요. 자, 포스터 그림 주소 클래스는 포스터 이미지 D9XTI래요. W로 확인했으니까 이 W에서 이제 포스터 주소를 가져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서칭을 해보면은, 크롤링을 해보면은 포스터 주소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 좀 숨겨진 애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온 포스터가 존재한다면 if 포스터, 그러니까 select 함수의 리턴 값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select 함수의 리턴 값은 무조건 리스트라 그랬죠. 포스터는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포스터의 0번째에서 아까 속성값 취할 때 ATTR 쓰였습니다. 자, 요거를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src라는 속성이 있는지 봐야 돼요. 0번째 항목에서 src 속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럼 그게 주소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0번째에서 src라는 속성이 이 안에 있다면 포스터 밸류는 포스터 0번째 ATTR스에서 src 값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포스터 밸류는 없는 걸로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웹툰에서요. 자, 여기 A라고 하는 태그가 클릭했을 때 링크예요. 컨텐트 타이틀 에이리어 X24VT 요걸로 취했을 때 HREF 속성이 웹툰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웹툰의 주소도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가져온 게 있다면 if URL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URL 밸류는 논으로 지정하고요. 위에 포스터 밸류도 논이 아니 그 빈 문자열이 아니라 논으로 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다면 URL 밸류는 select에서 가져온 항목의 0번째에서 ATTRs 중에 href 속성을 취합니다. 근데 아까 수명리더 사이트에서도 우리가 봤었는데 여기 웹페이지에 같은 사이트 안에서 이동할 때는 앞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실제 주소는 comics.naver.com/웹툰인데 가져온 값을 보면 /웹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이럴 때는 완전한 주소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가져온 웹툰 주소에서 이 앞부분을 파인됐을 때 결과가 없다면 가져온 주소의 앞부분을 덧붙여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져옵니다. 제목하고 작가 별점을 가져올게요. 자, 웹툰 제목 가져옵니다. 웹툰 제목 영역도 이렇게 찍었을 때, 자,
컨텐트 타이틀 언더바 타이틀 이렇게 들어가죠. 그 안에 텍스트예요. 자, 여기서는 요것만 가져왔어요. 셀렉트에서 0번째 텍스트 취합니다. 출력해봤는데 지금은 출력하는 거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자 컨텐트 어서 요게 텍스트 가져오면은 작가 이름 들어오죠. 자, 작가 이름도 가져옵니다. 만약에 있으면은 가져오고 없으면은 논으로 취해요. 별점도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별점 부분도 레이팅 스타 에리어 요 안에 두 개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뭐 별점이라고 하는 텍스트랑 실제 별 아이콘 찍어 놓은 것 같아서 그 안에서 텍스트만 취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를 취하면은 이 안에 그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그 중에 두 번째 거를 취할게요. 자, 별점 가져오기를 취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만 해볼게요. 0번째 했던 이제 별점이 들어있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텍스트를 또 취해볼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별점, 몇 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앞에 두 글자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취한 거에서 슬라이싱을 걸어서 두 번째 글자 이후부터 끝까지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값들을 하나씩 뽑아놨어요. 이걸 가지고 딕셔너리로 묶어요. 딕셔너리를 묶은 다음에 맨 처음에 준비했었던 네이버 웹툰 데이터라는 리스트에 어펜드 시키겠습니다. 자, 요일, 제목, 작가, 별점, 포스터, URL 이렇게 묶어서 출력도 한번 해봤고요. 리스트에도 넣습니다. 그럼 이제 이 리스트를 가지고 그럼 크롬 브라우저가 이렇게 요일마다 들어가면서 한 페이지씩 크롤링을 해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를 리스트에 넣었으니까 걔를 최종적으로 엑셀에다 저장을 하면은 현재 네이버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웹툰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갖다가 뭐 별점 순으로 정렬을 하건 요일별로 정렬을 하건 하면은 뭔가 추가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이버 혹은 그 숙명여대 첫 번째 예제는 리퀘스트 객체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리퀘스트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셀레니움을 통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직접 띄운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그렇게 페이지의 코드를 가져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페이지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분석해서 원하는 부분을 추출하는 게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능숙하게 다루고 싶으시다면 지금 이거 하는 게 HTML 하고요. 그 다음에 CSS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코드를 따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웹페이지 크롤링을 좀 더 능숙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보통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한 과목으로 다루는데 이 HTML과 CSS라는 과목을 따로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했었던 이 크롤링 절차가 굉장히 수월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뭐 10분 안에 실습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셀레니움을 열어서 크롬 브라우저로 하여금 그냥 자동으로 이동하게끔만 했는데요. 이 셀레니움의 또 하나의 기능이 키보드 입력하고 엔터키 치는 거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어디를 클릭해라 이런 것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에 로그인 페이지, 로그인도 수행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이버 로그인, 그리고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키보드를 제어하는 거를 응용해서 팝하고 번역 기능,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여기 번역 결과 이렇게 가져온 거거든요. 네, 이런 번역 기능까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크롤링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 이번 주가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절차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수집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여기까지고요. 실습 이제 마무리하신 분들은 이제 접속 종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종료 시간은 9시 50분인데요. 실습이 먼저 마무리되신 분들은 먼저 접속 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사는 미리 드릴게요. 녹화 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